오늘은 박근혜를 버릴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꼭 박바 같은데 읽어보시면 이제 제 설명을 듣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바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팬들인 분들이 듣기에는 좀 거북한 내용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뭐 제 소신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한 분이 댓글로 있는데 저는 솔직히 뭐 안 듣습니다. 첫 번째 글입니다. 박근혜의 경제정책은 좌파적 성격이 상당했다. 중소상공업자들은 이에 불만이 많았는데 이로 인해 문재인을 지지한 자들도 있다. 박근혜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인식이 분명했고 개인은 결벽증적으로 청렴했지만 문재인은 훨씬 더 좌파적 정책을 펴는 것에 더해 재정 건전성을 개나 처먹으라고 하고 자기는 국가 돈을 제멋대로 막 쓰고 있으며 중소상공업자들이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서른밥이 싫다고 밥 팔아 뭐 사 먹는 짓을 한 것이다. 그리고 다음 글. 박근혜의 잘못을 한 문장으로 하자면 그 자신과 국민의 역량을 과대평가했다는 점이다. 특히 국민의 역량을 심하게 과대평가했다. 아버지인 박정희로부터 냉철한 현실 감각을 이어받지 못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하긴 나도 이번 사태 이전에 한국인들 중에 이 정도로 진정한 레밍 떼들이 이 정도로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다. 정말 인간 레밍들이라 할 수밖에 없다. 선동만 잘하면 가족들까지 동반해 용광로 안으로 알아서 점프할 자들이다. 박바 같습니까? 제가 예전에 박근혜에 대한 평을 한 것 때문에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그러니까 비판이 훨씬 더 많았어요. 뭐 저를 어느 박바가 저를 저주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세우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신 분 같은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세우실까봐 두려워하는 스토이크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온 것만 해도 내가 진짜 어떻게 보면 떠밀려 온 거예요. 하다 보니까 친노인 인간들이 그 좋아요 누르는 거 가지고 시비만 안 걸었으면 내가 가면 계정을 갖다 안 팠지. 진짜 아니다. 진짜 그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좋아요 좀 눌러보려고 한 겁니다. 그 한종석 씨 글 좀 읽고 좋아요 누르려고 했는데 한종석 씨는 이 친중으로 완전히 빠졌더라고요. 참 그렇게 됐습니다. 네. 뭐 기독교 신자로서는 제가 결격이에요. 진정한 기독교 신자가 되기엔 너무 스토이크해요. 네, 이건 인정합니다. 스토익이라는 거는 뭐 화끈하게 재미있는 것보다는 몸이 건조하고 평온한 삶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 분위기와 제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저지만 박근혜를 버리고 가자 이런 소리는 개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그 박근혜를 갖다 버릴 수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법치주의와 신의 성실의 원칙이 한국에서 유명무실화되는 걸로 연결되므로 그래야 할 수 없다는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러면 법치주의는 없어도 된다. 일단 빨갱이 소나귀에서만 벗어나면 된다. 이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물론이고 건강관리 역시 최악입니다. 건강관리가 어떻게 장수연구소는 어디 갔냐고. 김정은이 말을 안 들으면 뭐 장수연구소가 진짜 무슨 하버드 메디컬 스쿨 뭐 교수진으로 채워져 있어도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진짜. 얼마 전 방북 시 이설주는 시진핑의 부인에게 남편 즉 김정은이 의사 말 듣는 걸 싫어하고 담배를 끊으라는 자기의 잔소리 역시 계속 튕겨내 걱정이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10대 초부터 담배 피면 담배 끊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담배 피면 참 힘들어져요. 담배 끊는 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뇌생리학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진핑 부인은 동인당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고 약을 지어 먹으라 권해 김정은이 동인당에 들려 그리했습니다. 참고로 김정일도 동인당에 들려 약을 지어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동인당에 들려서 약을 지어 먹었는지 구글링을 해서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있다고 해요. 아무튼 그게 소용이 있었으면 뭐 김정일이 뭐 2011년에 안 죽었겠죠. 김정은이 체격 조건과 라이프 스타일은 명을 재촉하는 걸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 대해 제 말이 미심쩍으면 주변에 의사가 있으면 신부전에 신부전 걸린 사람이 골초에 독주를 마시는 상황이 어떤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먹으면 먹는 것도 되게 많이 먹겠죠. 뭐 몸에 안 좋은 것만 골라 먹을 겁니다. 뭐 치즈 좋아한다고 치즈. 그 저기 얘기 들어보니까 통풍까지 있어가지고 통풍 있는 사람이 치즈 먹으면 그렇게 안 좋다고 합니다. 참고로 거기 색도 밝힙니다. 김정일 시절에 개발된 성욕 항진제가 있다는데 김정은도 이걸 먹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인들에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는 게 아니고 지네들끼리 먹는 거래요. 그러니까 아마 남한에서 북한으로 가서 저기 무슨 그 뭐라고 할까 그 여자들 들여보내가지고 그 한 케이스도 아마 이런 걸 먹였을 거라고 먹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인 군자 같은 사람이 더라도 그거 먹으면은 뭐 여자가 빨가벗고 들어오면은 헷가닥하죠. 그거 찍으면 뭐 약점이 되는 거죠. 김정은도 이걸 먹겠죠. 아마 통일되면 이거 전 세계 팔아 통일 비용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미북 정상회담도 주최 측인 베트남 측의 의견까지 묵살하면서 하노이를 고집했습니다. 미국 측은 베트남 측도 다낭을 원하는지라 북한도 웬만하면 받아들일 거라 예상하고 호텔방들을 미리 다 예약했다 취소했다고 합니다. 베트남의 심기를 손상시켜가며 굳이 하노이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으로선 건강상 이유가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언론들은 적극적으로 피하고 있어요. 누가 그러겠습니까? 홍석현이 그런 거예요. 홍석현. 뭐 저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양측으로부터 동시에 압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이 얘기를 꺼내질 않아요. 심지어. 이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이 이야기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가설의 하나로 건강이 안 좋아서 그렇게 한 것 같다. 이야기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 건강에 대해서 전혀 보도가 안 나오고 있어요. 김정은 죽으면 문재인은 낙동강 오리알입니다. 아니 북한은 워낙 좋아하니 대동강 오리알이라고 할까요? 뭐 압록강 오리알도 있고 저기 두만강 오리알도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김정은은 주한미군 철수 전에 남한을 집어삼킬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뭐 지금 건강 상태로는 미사일에 맞지 않아도 미사일 떨어진 충격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적으로 패닉에 빠져서 급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건강 상태에 무슨 배짱으로 모험을 걸겠습니까?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한반도 전역을 급히 미국 영향권으로 두는 게 시급해졌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중국이 그러니까 내년에 항속거리 12,000km SLBM은 그 잠수함에 이제 특히 원자력 잠수함에도 되고 뭐 디젤 잠수함도 됩니다만 이제 그 설치되는 핵 미사일이 그 SLBM이에요. 그러니까 12,000km 간다 이거예요. 핵 미사일이 그 잠수함 핵 미사일이 12,000km 간다는 거예요. 이게 실전 배치되고 그게 실전 배치된 그러니까 중국제 원자력 잠수함이 동해 연안 항구에 배치되면 미국으로서는 악몽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러시아가 손잡으면 미국 본토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수 있게 돼요. 완전히 그 전력이 비대칭이었는데 미국이 중국하고 러시아가 합해도 뭐 미국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뭐 미국도 뭐 데미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데미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두 나라가 다 박살나는 상황에서 미국 데미지는 뭐 그에 비해서는 뭐 그것도 엄청난 수가 뭐 1,000만 명 이상이 죽고 뭐 그러겠지만 그래도 보통 이제 그 케네디가 대통령일 때 쿠바 대위기 때 쿠바 그 미사일 위기 때 그 미군 장성들이 약 2,000만 명 내지 3,000만 명 죽을 거 각오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보다 지금 미군의 그 전력에 그 러시아, 중국을 압도하는 정도가 더 큰데 이게 깨집니다. 그러니까 비대칭이었다가 대칭이 돼요. 대칭에 가깝게 되니까 미국의 군사 패권이 그만큼 위축되는 거죠. 비중이.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것에 따라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군사 패권하고 이 기축국화폐 지위, 기축통화 지위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럼 그걸 갖다 그만큼 중국한테 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란 문제가 걸려 있어요.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되고 이것이 이란이 후원하는 헤즈볼라에 유입되면 이스라엘은 엄청난 위기에 봉착합니다. 헤즈볼라는
실체가 잡기가 힘들어요. 레바논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레바논을 갖다 다 때려 부실 수는 없잖아요. 이스라엘군이.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한 적이 있어요. 헤즈볼라 잡으려고. 별 성과를 못 내고 돌아갔습니다. 다 숨어버리는데 레바논 평범한 사람들 사이로 숨어버리니까 숨어서 조용히 있으니까 이걸 적발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헤즈볼라는 참 상대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란 상대하기 오히려 편합니다. 이란은 진짜 이란이랑 핵무기로 싸운다고 하면 이란에 진짜 테헤란에 쏴붙인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헤즈볼라가 갖게 된다? 그럼 이건 참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베이루트에다가 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요. 그 핵무기 가지고 유입돼 가지고 텔아비브 한 지역 정도는 초토화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어요. 이런 와중에 탄핵 기획 실천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자고요. 문제는 탄핵 실천 세력은 모조리 친중파들이에요. 한마디로 중국의 나라 팔아먹을 자들입니다. 자, 뭐 차피하려다가 쓰레기차에 치여 죽는 걸 자초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확률이 적은 적화 피하자고 나라 전체를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확실한 길로 가자고요. 한국에서 머리 좀 돌아간다는 분이 글 쓰는 머리 좀 돌아간다고 글 쓰는 인간들이 이런 글 싸질런 거 보면 또 이거에 좋아요 누르는 거 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